비주얼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등차등 비주얼은 복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쉬우니까. 지금 우리가 빠르게 한번 나가는 입장에서는 등차등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시그마랑 귀납법이 어려워요. 이쪽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말고사의 변수는 누구냐면 활용도 있습니다. 사실 활용도 있는데 활용은 어차피 우리가 바로 나갈 거라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 시그마랑 귀납법 위주로만 한번 쭉 빠르게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시그마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가볍게 한번 보자고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왜 배운지를 궁금할 거 아니야. 왜 배우냐면 우리가 이제 등차등비 때 SN을 배웠습니다. SN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1항부터 N항까지 합인 SN을 배웠고요. 이 SN이 시그마를 대체하는 거죠. 그죠? SN이 대체한다. 아니에요. 반대로 시그마가 SN의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얘 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얘 단점. 자, 얘 단점을 어떤 걸 보완시켜서 만들었는지 일단 확인해보면 시그마라는 형태는 기호는 그냥 너희가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윤곽만 비슷하게 맞으면 선생님들이 설정할 때 뭐 문제 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이제 비어 있고요. 여기 이제 뭐를 쓰게 되냐면 여기에는 시작되는 항의 번호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 항부터 더하는지 더하는 첫 항 넘버가 들어가요. 이때 여기에 어떤 문자를 쓰게 되는데 이 문자는 주로 아마 이제 너네가 K를 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얘는 파트에 따라서 뭐 확률 파트 같은 경우는 I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바로 요 수열 파트에서의 시그마는 거의 주로 K 위주로 쓰여요. 그리고 N도 쓰이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99%가 K와 그 다음에 N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K가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를 쓰고요. 이거를 꼭 딴문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K 쓰고요. 여기에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더하는 첫 항 넘버. 내가 1항부터 더할 거야, 2항부터 더할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넘버만 붙이시면 돼요. 3은 없다면 3항부터 더할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 내가 보통 1항부터 더하잖아요, 주로. 1항부터.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뭐냐? SN의 아주 큰 단점이 있죠. 무조건 첫 항부터 돼야 된다. 바로 SN의 단점. 자, 1번. 첫 항부터 더한다. 이걸 보완합니다. 나는 5항부터 더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단점은 SN으로 보완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선생님 첫 항부터 더하지 않았다고 SN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 하면다 1항부터 4항까지 빼면 나오잖아요. 그럼 굳이 시그마 쓸 필요 없잖아요. 자, 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더 큰 놈이 있습니다. 단점의 큰 놈. 그건 이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바로 뭐냐면 더하는 끝항의 넘버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10을 넣었다. 10항까지 넣어야 있다는 뜻입니다. 10항까지. 근데 끝항 넘버는 크게 의미 없어요. 왜? SN의 끝항은 뭐 문제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일반항이 들어가요. 일반항. 그 일반항을 너네가 요 변수를 써서 이 변수를 그대로 써서 K로 나타내는 거죠. K로 나타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항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냐면 AN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다면 요 N만 K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럼 여기 A, K 넣으면 아니 X의 단점이 뭐가 보는데 그지?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쓰면은 단점이 확실히 보완된다는 게 느낄 거야. 자, 여기 2K를 썼어. 2K 쓰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여기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해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1 넣어볼래? 이게 뭔지 나타내 볼게. 2 넣으면 4 6 8 마지막 10 넣으면 20
자, 그럼 지금 S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단점을 얘가 보완시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점 뭐냐? 더하는 항과의 간격이 무조건 몇이지? 얘는 무조건 더하는 항과의 간격이 1이어야 돼. 2, 3이 절대 나올 수 없어, S에는. 근데 지금 방금 시그마는 내가 요거를 2K로 놨는데 간격이 2씩 벌어졌어. 근데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S는 이게 불가능해, 표현이. 근데 시그마는 언제든 가능하다 이거지. 그리고 너네가 지금 좀 느끼겠지만 요 일반항 자체에 이 K라고 하는 변수 앞에 요 숫자 있지. 이 숫자가 바로 항과 항의 간격이야. 항과 항의 간격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것만 보고 이거 항과 항이 2개씩 떨어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만약에 오면 이런 거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SN의 가장 큰 단점이지. SN의 가장 큰 단점인 얘를 우리가 보완한 것이 바로 시그마라고 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그마 기호가 뭔지를 알고 시작하자는 거지.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 일단 이거 배운 거예요, 정말. X의 등차 수열이 S는 등차 등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든 수열의 합이야. 등차 등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어. 그냥 수열의 모든 합의 형태를 S로 표현한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등차 등비밖에 없다 보니까 등차 등비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든 수열이 다 돼. 또 다른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 없어?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S의 단점을 보완시킨 시그마 뭔지 알았다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지, 그치? 그걸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연히 이걸 갖고 우리가 말 그대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지. 이게 수열의 SN의 단점을 보완시키려면 이거 일명 분명히 수열의 합의 형태잖아. 그 수열의 합의 형태를 예로 나타냈을 때 계산을 해야지. 계산 결과를 우리가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어떤 형태가 있는지 보면,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올 텐데요.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그마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건 가볍게 그냥 답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는 뭐가 가능하죠? 자, 변수가 있는, 여기 변수가 있는 것에, 자, 이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변수가 있는 것에. 그럼 변수가 없는 것에는 분배가 되지 않겠네요? 아니야. 변수가 없는 것에도 괄호가 쳐져 있으면 당연히 분배가 돼. 그 대표적인 바로 상수야. 그 상수는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따가 봐도, 어쨌든 시그마는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곳에 분배가 다 가능합니다. 분배가 다 가능하다는 점 첫 번째고요. 자, 하지만 조심할 게 있어요. 합과 차이는 지금 가능한데 여기 뭐가 없냐면 곱과 나눗셈에는 지금 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아주 큰 성질이지만 가능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또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곱과 나눗셈에는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것이 이제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변수가 붙어있는 이 앞에 개수라고 할게요. 이 변수가 붙어있는 어떤 값의 개수는 자,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즉 얘가 시그마의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이 숫자는 그냥 곱해준다는 거야. 무난하게 그냥 곱해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지. 선생님, 변수가 없는 거는요, 시그마의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지.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1항부터 n항까지, 즉,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1항부터 n항까지 다 그냥 C로 일관되게 나오는 거야. 다 C인 거지. 그럼 얘들아, C를 1항부터 n항까지 다 C로 더했어. 몇 개의 항을 더한 거니? n개 항을 더했지. C를 n개 더하면 뭐라고 하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변수가 없는 것은 즉 일명 이제 얘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 상수인 값은 바로 항의 개수와 곱한다. 근데 가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랑 곱한대. 아니야. 얘랑 곱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지. 만약에 얘가 2부터야. 그럼 n을 곱하니? 근데 이거 n을 곱하는 사람 있어. 왜? 그냥 애들이 그냥 이거 곱하는 거야 라고 외워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항부터 n항까지 다 치면 항이 n-1이잖아. 근데 왜 n을 곱해? 항의 개수랑 곱해야지. 만약 이런 경우는 너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나는 여기 2를 써. 왜? 너네가 그런 공식 같은 걸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항의 개수와 곱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문제 풀 때 내가 이거 막 어떻게 나가는지 잘 이해 안 되잖아. 문제 풀 때 야 이게 이성질이야. 분배되는 이성질이야 라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의 기본 성질 덧셈 뺄셈에 분배된다. 그리고 앞에 개수는 시그마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즉 계산한 뒤에 곱해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변수가 없는 상수항은 항의 개수와 곱해줄 수 있다는 것까지 해서 기본 성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쌤, 네. 곱셈 나눗셈 분배 불가능하다는. 네, 곱과 나눗셈의 분배 불가능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시그마가 각각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끔 보기에 너네가 다음 주 시그마의 성질 중 올바른 것을 찾으려 할 때 이게 나오면 너네 틀린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또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내가 이거 풀면서 자, 가볍게 내가 이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너네가 문제 푸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문제를 풀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은 나만 쭉 설명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너네가 문제 풀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따로 푸세요. 알겠죠? 집에 가셔서 따로 푸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의 특과 성질 첫 번째 문제. 자, 이게 방금 너네가 배웠던 그 시그마가 뭔지랑 그리고 성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너네가 이 상태에서 요 제곱을 할 수 있잖아요. 제곱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제곱 한번 해봅시다. 왜 제곱을 합니까? 라고 할 거야. 곱셈에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저기 곱셈에 분배가 됐다면 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분배돼서 얘가 하나 분배되고 또 하나 더 분배되겠지. 그럼 이거의 결과를 제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분배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제곱을 아예 연산을 해버릴 거야. 이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곱셈에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두 번째 옆에 있는 것도 제곱해서 분배시킬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괄호를 치는 이유는 이 괄호를 쳐야 시그마가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근데 보통 학생들이 괄호를 잘 안 써버려. 그러면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이 시그마는 여기에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려. 왜냐면 그게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 로그치 할 때 있잖아. 로그. 이거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니? 아유, 로그 다 배운 친구들이 이러면 안 되지. 진수가 얘는 4n이고 얘는 진수가 4n-1이지. 그럼 너네 그래. 선생님 -1이 진수 붙어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진수가 4n이야. 왜? 괄호가 없으니까. 아무리 -1이 여기 있든 이거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감점 처리된다고. 근데 왜 감점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괄호가 바로 뭐냐? 내가 진수가 여기까지다라는 하나의 영역을 확보시키는 건데 안 줬잖아.
그럼 아무리 너네가 뭐라 해도 이건 틀린 거야. 자,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시그마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바운드를 설정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는 옆에 붙어있는 얘만 영향을 주겠지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가로 되게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출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자, 바로 의도는 이겁니다. 너네가 아까 선생님이 배웠었던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수학은 항상 너무 왼쪽에서 오른쪽만 갑니다. 수학의 모든 성질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죠. 양쪽으로 다 갑니다. 그럼 너네가 보통 학생들이 이것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너네가 지금 방금 성질 중에 하나를 배웠다면 이렇게 배웠다면 보통 너네가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한 90% 이상을 이것만 봐요.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즉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알려줘요. 야, 이거 이렇게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맞다, 이것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너네 인수분해 배웠지? 인수분해 배웠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배웠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니? 얘가 똑같지. 인수분해가 뭐야? 똑같으면 묶는 바로 공통인수의 인수분해 있지. 똑같잖아. 그럼 얘를 묶어봐. 묶었어. 그리고 가로 안에 얘하고 얘를 더하고 빼는 것이 비슷하지.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것도 분배 법칙이야.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분배 법칙이야.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시험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쓰이거든. 이게 쓰여. 그럼 나는 이거를 봐라. 같잖아. 묶어줘. 그럼 가로 안에는 얘하고 얘를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얘가 사라져. 그러면서 더해봐. 얘하고 얘 더하면? 이게 K지. 더하면 8.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 이거 계산을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래요. 자,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이거야. 이거를 사용할 거야. 이제 이걸 사용할 거야.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성질 사용할 거야.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어떻게 할지 나가 이렇게. 나가서 K는 1부터 15까지 AK 제곱. 그리고 8 분배할게요. 또 시그마 가로 양점이야. 상관없으니까. 바로 얘만 영향을 받으니까 1부터 15까지 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얘가 지금 결과 몇이라고 했니? 문제가 300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계산이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8은 뭐하고 곱해줘? 개수 아니겠어. 몇 개? 8 곱하기 15는? 120. 그럼 뭐 암산되잖아. 얘는 몇이래야 300이니? 그럼 얘는 몇일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요게 바로 일명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내신의 출제가 자주 됩니다. 나올 확률 한 20에서 30%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뭐 녹화됐으니까 나중에 녹화본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최대한 눈으로 꼭 확인 잘 하시고요. 따라만 오세요. 쓰는 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 위주로만 가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과정 들어볼게요. 두 번째 과정은 요거는 앞에 개념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네가 이제 수능까지 생각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또 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시그마는 또 이게 가능합니다. 자, K는 1부터 N까지. 자, A, K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요 부분을 좀 다양하게 다룰 수 있어요. 이제 이거 N으로 보면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숫자 넣어볼게요. 한번 선생님이. 어떤 숫자를 넣어볼까? 바로 10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해석하면 이거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죠? 100항까지 합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50까지.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분리할 거예요.
이렇게 분류할 거고요.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뭐 내 마음대로 뭐 만들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너네가 이거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는 단순하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1항부터 100항을 더할 때 그냥 하나하나 더할 수 있죠. 1항, 2항, 3항, 4항, 4항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좀만 생각하면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또는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정수의 분류라고 배웠을 거야. 정수의 분류. 정수의 분류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잖아. 특히 1학년 때 너네가 확통때 엄청 중요했을 텐데 순열과 조합 배울 때 엄청 중요했을 텐데 정수의 분류라고 해서 내가 이 정수를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 아마 너네가 이건 알 거야. 짝수, 홀수. 근데 사실 짝수, 홀수로 너네가 배우면 사실은 안 좋아. 왜냐? 짝수, 홀수로 배우면 그 다음 너네가 세 개로 분류하는 건 못해. 두 개로 분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수들과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정수는 세 개로도 분류가 가능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숫자, 1이 되는 숫자, 2가 되는 숫자. 그럼 내가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내가 꼭 1항부터 100항까지 더할 때 하나씩 더할 수도 있지만 짝수 번항과 홀수 번항을 더할 수 있지 않니? 어때? 맞잖아. 짝수 번항만 더하고 싶고 2항, 4항, 6항, 8항 그 다음에 홀수 번항 1항, 3항, 5항, 7항 그치? 그러면 1부터 100까지는 짝수항과 홀수항이 50개씩 있어. 근데 이게 가능했던 가르치는 아까 말했지만 SN의 단점 항과 항의 간격을 내가 두 개 항씩 벌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너네가 요게 뭐냐면 1 넣어봐봐. 1항부터 아까 K 앞에 개수가 간격이지 1부터 시작하고 2씩 간격이면 홀수 아니야? 그럼 맞아 50 집어넣으면 99까지 아 완벽하다. 이게 바로 뭐야? 홀수항 1항부터 100항까지의 홀수항의 합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오 이건 2 너무 알겠지만 1 넣었을 때 2 2부터 50 넣으면 100 2부터 100 즉 다시 말해 1부터 100까지의 짝수항의 합이 되는 거야. 그걸 합치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게 너네가 수능이나 내신에서도 잘 나와. 이게 수능까지 나온 형태야. 그러면 내가 왜 공성이 3으로는 못했을까?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게 똑같다 보니까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3은 안 되는 이유는 100까지의 그 3개로 나오다 100을 3으로 넣으면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 그럼 이 말은 너네가 어떤 건 개수가 좀 더 많고 어떤 건 개수가 적게 돼버려. 그래서 이건 시그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너네가 이 100을 나눌 수 있는 숫자 2 그리고 4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에 60이었다면 2도 되고 3도 되겠지. 근데 100이다 보니까 3은 안 되고 여기 4가 됐던 거야. 자 이렇게 너네가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데 나 같은 경우 이거 봐라. 딱 나오자마자 알거든. 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써줄게. 이게 익숙한 친구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오케이 이거 1항부터 n항까지 홀수항들의 합, 짝수항들의 합. 그러면 홀수항 n개, 짝수항 n개 합쳐서 2n개. 아 이거 1부터 2n까지의 ak구나. 이걸 바로 너네가 바꿀 수 있다고. 즉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네가 이걸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고 얘를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돼야 돼.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걸 너네가 오늘 그래도 들었으니까 되새겼으면 좋겠어 한번.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결국 뭐야 지금 3n제곱이란 말이야. 자 이게 됐어. 이제 다 했어. 이게 결국 답이거든 문제. 자 원하는 게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라면 자 여기 지금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2n이 지금 몇이 된 거니? 20 n은 몇 넣니? 10 그럼 여기다 10을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 300이 되는 거지. 그치 얘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돌아봤어. 이 두 번째 핵심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핵심, 이거 개념만 간단하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이제 EN이 왜 되는지 다시 한번 이거 1항부터 n항까지 넣잖아. 그러면 여기 1항부터 n항까지 넣으면 몇 개 항이야? n개지. 그러면서 1항부터 몇 항까지? 2n-1항까지 홀수항의 합이지. 그럼 얘는 1 넣으면 N까지 2항부터 몇 항까지? 2n항까지의 짝수항들의 합이지. 그럼 이걸 더해봐. 그럼 몇 항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몇 항까지? N까지 2N까지 응, 이거 아니야? 자,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질문. 또 궁금한 거 있어,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마의 상식도 배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그마의 연산을 들어가 봅시다. 시그마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요. 사실 시그마의 계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자, 근데 그 두 가지를 벗어나면 어떡하죠? 그건 아주 특수꼴입니다. 특수꼴이라서 그건 파트는 다음 파트만 봐요. 일반적인 시그마의 연산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시그마의 이제 일반항 자체에 K에 대한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다항식 좋다 이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3차냐 이거야. 왜 하필이면 3차로 제한을 걸었냐 이건데, 사실 4차를 낼 수도 있어. 근데 4차, 5차, 6차부터는 솔직히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3차까지만 공식화를 시켜버려. 그 말은 3차까지밖에 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3차까지밖에 낼 수 없다라고 뭘 받는 거야. 야, 고등학생들은 3차까지만 하자. 근데 3차가 아니라 4차가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깨지는 경우가 가끔 간혹 있어. 가끔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일부러 4차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솔직히 왜 4차를 냈을까라는 건데 선생님이 그 4차를 설명을 해버려요. 야, 4차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너네가 좀 공식이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 근데 그 이유로 4차도 보여줄 수는 있어. 이따 내가 간략하게 보여줄 건데 그렇게 해서 4차를 보여준 적이 있어. 어디서? 강남에서. 여기 의정부는 그럴 수준이 아닌데고 절대로. 강남권에서 내가 그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4차까지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야. 이거 낼 것 같아 라고 했거나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가 여기는 더더욱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네는 그냥 수능에도 4차는 안 나왔으니까 한 번도 3차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4차 더 이상 볼 필요 없고요. 그냥 4차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냥 그런 하나의 생각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까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온리 공식으로. 공식으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공식으로 하고요. 자, 다음 혹시 이제 이렇게 변수 K가 지수에 들어갈 때, 변수 K가 지수에 들어갈 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뭐 너네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건 책이 없습니다. 자, 지수 형태에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파악하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 변수 K가 지수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인데, 자, 등비수열합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식 혹시 아시는 분? 등비수열합 공식. 웃기죠. 다 배웠는데, 그때 외웠는데, 이게 시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어려운 겁니다. 수능은 그 까먹은 걸 다시 되살려서 세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재수생한테 유리한 거예요. 제 학생은 까먹거든요. 근데 재수생은 까먹지 않고 계속 하거든요. 자, 공식이 이제 이거죠. 1-r a의 1-r의 n제곱. 가끔 이제 이거는 이제 r이 1보다 작을 때고 r이 1보다 클 때는 이제 r-1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우리가 합공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필요한 재료를 조사해야겠죠. r과 a와 n을 조사합니다. 여기서 조사해요. 이렇게 합니다. r은 몇일까요? 여기 r이 보이죠? r은 K의 개수를 포함한 및 이게 공비죠. 그치? 얘는 그치? 그래서 공비는 3의 제곱이에요. K의 개수까지 합쳐진 게 밑입니다. 이게 지금 공비입니다. 가끔 3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첫 항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요거를 넣었을 때 결과입니다. 이걸 넣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1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막 2면은 2를 넣었을 때가 첫 항이에요. 일부러라도 2를 넣을까? 이렇게 해야겠다. 일부러 또. K가 2부터니까 2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2 넣으면 3의 세제곱이 되죠. 항의 개수 5 아니죠 또 2부터니까 항의 개수 n은 몇 개죠? 4개죠. 그리고 공식대로 들어갑니다. r이 1보다 컸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9 마이너스 1분의 27 그 다음에 9의 항의 개수 4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비수열합을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시그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했고요, 방금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거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따로 이제 배우는 게 이쪽 파트로 보시면 되는데, 자, 바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식은 당연히 필수 암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암기하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모레까지 암기하세요. 왜냐? 어차피 너네가 그때 가서 외우면 뭐 외우겠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외우는 게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지금 외우고 그때 가서 외워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공식 3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상 외우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왜냐? 얘는 그냥 거저인게 제곱이라서.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자, 이거 해석하면 뭐냐?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거예요. 이름하여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걸 알면 우리 앞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내가 1부터 몇 가지 더할 때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 너네가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1부터 100까지 합이야. 그치? 1부터 100까지 합이 워낙 유명한 놈이지. 결과도 알고 있어. 몇이야? 5050인 거 알고 있지? 넣어보자. 우리는 마지막 더하는 n에 100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곱해주면 5050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와, 신기하네. 이게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는지는 이따 설명할게요. 자, 2번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 K제곱 해석하면 아, 1부터 n까지에 대한 제곱들의 합이에요.
제곱들이야. 와, 이것도 공식을 만들 수 있어? 있어. 그 공식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야. 외우기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이 세제곱이에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자, 얘는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곱이죠. 자,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선생님, 그러면, 아니, 한 김에 뭐 4차까지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3차에서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4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하면요. 4차는 내가 증명해본 결과 더럽습니다. 엄청 더러워요. 이거는 깔끔하잖아. 이게 깔끔하다는 거 알 수 있어. 나중에 4차를 너네가 해보시면 진짜 복잡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다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4차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그 4차의 형태 때문인 거야. 만약 4차가 만약 진짜 거짓말하고 깔끔하게 뭐 n 4제곱이야. 그럼 했어. 확실하게 했을 거야. 근데 4차는 되게 복잡합니다. 식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만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증명 간단하게 할게요. 증명은 3개 다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만 보여주면 너네가 얘네들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요 K는 사실 우리가 등차수입니다. 얘는 등차수예요. 그래서 증명할 때 등차수를 증명합니다. 근데 얘부터 이제 증명할 때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등차수학 공식 중에 2분의 항의 수 몇 개? 첫째 항, 끝항. 증명이 쉽게 돼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얘만 내가 이제 증명할 거예요. 얘만 증명하면 얘 증명이 얘도 비슷하게 증명된다. 그럼 너네가 이제 4차도 증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혹시 이거 증명 배워본 사람? 뭐야, 나도 배웠잖아. 근데 까먹었지. 혹시 증명 배워본 적 있니? 안 배웠지. 근데 이거 증명도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 내가 지금 K를 알고 있거든. K를 알고 있는데 K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증명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특수꼴로 들어가 버려요. 특수꼴에 이런 스타일이 들어가 버려요. 자, 보자. 자, 이거 1차 증명인가? 잠깐만, 이거는 1차. 이거 1차 증명. 이거 맞겠다. 자, 요거 한번 내가 증명을 해볼게요. 요걸 한번 증명해 보게 되면,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건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죠? 2K 플러스 1이요. 자, 여기까지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러면 나는 얘를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방금 이 공식대로 했을 때 결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2 앞에 내고 K 공식 2 앞에 내보내고 K 공식 N을 써서 K 공식 K 바꾸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요 1은 항의 수 n제곱 더하기 2n이 나옵니다. 맞죠? 자, 결과가 좀 2n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정리하면 안 되지. 이건데 얘는 다르게 할 거야. 자, 소거형입니다. 소거형 일러봐요. 자, 좀 특이할 거야. 시그마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 시그마의 또 다른 모습. 바로 특수꼴이야. 소거하는 특수꼴. 2 넣어봐. 3 넣어봐. 자, 마지막에 n 넣어봐. 얘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기말고사 준비 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왜 계속 줘라. 자, 그러면 이거 소거되지 않니? 어떻게? 되지? 되지?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형태만 잠깐 보시면은 남는 형태가 아니 잠깐만, 이거 그러면 내가 잘못 증명한 것 같다. 이거 1차 증명이다. 1차 증명. 이게 이거랑 똑같지. 이거 1차 증명이다. 아, 내가 착각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아까 이거 이렇게 분배시키는 걸로,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항해일수 이제 n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 결과만 따로 좀 확인해 보시면 뭐야? n제곱 더하기 2n에 1 빼기라면 없어지지?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 이거 한 김에 그냥 버리긴 아깝고 이렇게 되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 유도합니다. 자, 이거 이제 이항시켜주고요. 이거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이거 계산할 때. 자, n제곱 플러스 n 2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이거 n을 묶어주시면 nn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거 증명했고요. 자, 내가 증명을 좀 생각 잘한 게 얘는 이걸로 증명하고 얘는 뭘로 증명하냐면 이걸로 증명해요. 이걸로 증명해요. 이걸로 증명하고, 자, 얘는 그러면 4차로 증명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4제곱은 5차로 증명해요. 5차로.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지? 갑자기? 너무 불렀나? 자기 알아들어야 되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증명할게요. 지금 이거 증명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증명해 보면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그치? 전개하시면은 k 세제곱 3k 제곱 3k 플러스 1 빼기 k 세제곱.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3k 제곱 3k 플러스 1이야. 자, 그리고 이거는 너네가 얘 증명할 때 얘 증명하고 쓰는 거라서 얘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돼. 얘를 먼저 증명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소고형꼴의 형태를 이용해서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n 넣었을 때 이렇게 돼서 남는 형태만 확인해 보시면 n 플러스 1의 완전 세제곱 빼기 1이 되세요. 얘 결과는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이 됩니다. 자, 확인 부탁하고요. 자, 얘는 3이 앞으로 나가고요. k제곱이고요. 3k는 방금 했던 이 공식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앞에 붙이시고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리고 1은 항해일수인 n과 곱해서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얘 n은 연산시킬 수 있죠. 연산시켜서 넣어버릴 수 있죠. 자, 그럼 2분의 3n 제곱에 3n인데 2n 더해서 5n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 이항시켜서 연산시킬 거예요. 자,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이것도 지울게요. 여기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기억 결과는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자, 방금 했던 결과인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에다가, 자, 저거 이항시켜서 뺍니다.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 더하기 5n을 빼줍니다. 자, 그럼 이거 연산 한번 해볼게요. n 세제곱에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2분의 3n 제곱,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하면 2분의 n. 자, 거기다가 이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답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3으로 나눠주면 여기 3분의 6분의 6분의죠. 그럼 아예 그냥 6분의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2n 세제곱이 되죠. 그럼 얘가 3분의 맞죠? 자, 얘는 뭐가 되죠? 그냥 3n 제곱이 되고요. 얘는 n이 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 얘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얘 인수분해하면 n으로 묶어주죠. 그러면 2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는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오게 돼요. 어쩌면 일단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그마를 볼 때 이 증명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꼭 확인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 그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너네는 오프라인 듣는 너네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근데 증명은 굳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제 이 증명도 했겠다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 알았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시그마의 일반적인 너네가 연산은 두 가지. 3차 이하의 다항식에 대한 연산법과 지수 형태의 등비수열합 형태꼴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 가볍게 다뤄주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게 바로 특수꼴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2교시부터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딱 두 개만 풀고 쉴게요. 좀 너네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자, 1번 문제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놓고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 쪽은 그래요. 자, 요거와 요거의 연관성은 사실 여기서 바로 이걸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왜냐면 이제 곱에 분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AN을 구해. 그래서 넣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 AN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사실 SN이거든. 자, 나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건데 너네가 이걸 SN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 SN을 보는 경우는 너네가 이 SN으로 AN 구하는 등차 때 등비 때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SN이 3n 제곱이니까 Sn-1이 3의 n-1의 제곱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S에서 Sn-을 빼면 그게 AN이 되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얘가 정리했을 때 3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이 돼서 빼줬을 때 6n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기 1 넣었을 때 S1은 3, A1도 3. 그럼 얘는 1항부터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반항 A6에 빼기 3을 넣어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자, AK는 6K 빼기 3. 말 그대로 N을 K로 바꿨으니까 6K 빼기 3. 자, 이거 하고 쉽다고 했는데 좀만 버티면 안 돼. 6K 빼기 3.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은 6K 플러스 6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 자, 이것끼리 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얘를 36K 제곱 마이너스 5. 왜냐면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곱해줄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요. 곱해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36 곱하고 이게 바로 이제 앞에 개수는 내보낼 수 있다는 그거고 K제곱 공식에 1부터 4, 4를 넣어가지고 공식 쓸게요. 6분의 n 대신에 4 넣습니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9는 항의 개수 4와 곱해서 마이너스 4구 36. 얘는 100% 약분이 됩니다. 무조건 약분하시고. n이 왜 5예요? 어? n이 왜 5가 되나요? 자, 이거 혹시 아까 너가 외우지 않았구나. 자, 지금 n이 현재 4예요. 4를 넣으시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외우면 왜 5가 되는지 몰라요.
아까 내가 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외워주세요. 이따 신년에 이따 안 외우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돼서 약분이 됩니다. 100% 약분이 돼요. 326, 3319 이해가지고 자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2, 5, 10이니까 108, 1080, 36 빼주시면 답이 돼요. 1044가 답이겠죠. 자 근데 나는 너네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아요. 왜? 얘는 나중에 수능까지 본다면 얘를 SN으로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오늘을 다루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거 파트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차피 지금 뭐 SN을 다뤄도 내신 정도는 뭐 충분히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2번 같은 경우는요. 자, 등식의 형태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분배를 역으로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분해처럼. 근데 이거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하죠? 같지 않으니까. 어떡하죠? 같지 않네. 오! 유영기, 갖게 만들지. 맞아. 맞았어. 자,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면 얘를 n항까지. 솔직히 갖게 만들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없는 정도가 있어.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한 4 정도였어. 나 안 해, 절대. 그럼 어떨 때요? 1개 정도야. 나는 그러더라도, 선생님, 2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한 2개 정도까지는 그래,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1개는 이건 무조건 하는 게 맞고, 3개 이상은 절대 아니야. 왜? 그런 문제도 없어, 사실. 문제를 낼 때 3개 이상의 간격차를 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근데 내가 2는 본 적이 있어. 2간격은 본 적이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1조. 무조건 1을 줘. 왜? 출제하실 때 이거 내신용으로 내면 2를 준다는 거는 식을 더럽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거의 대부분 1간격인데 내가 가끔 2간격은 본 적이 있더라. 자, 그 정도. 그래서 2간격 이내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그렇게 이걸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얘를 이걸로 바꿀 거야. 그러면 지금 뭐가 빠진 거냐면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뭐 하나가 빠져야 돼? n 플러스 1항 하나가 빠져야 돼. 그럼 여기 일반항이라는 형태에다가 n 플러스 1 하나 넣어준. 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 스킬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너네가 연계돼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우리가 아까 그 공식 있잖아. 그 K에 대한 3차 이하의 방식은 1부터 해야 공식이 적용되거든. 근데 너희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야? 마찬가지야. 바꿔야지. 1로 바꿔야지. 한번 해볼까?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되지. 1항이 빠졌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얘는 빼기 A1 했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이게 나오면 영항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쏘리 빼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대처하는 거 꼭 기억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제 바꿔줄 수 있다면 자, 바로 마무리할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다가 N 플러스 1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바로 해야 돼. N 플러스 1 바로는 요거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 더하기 K면 자, 시그마 같으니까 얘랑 얘를 빼. 그럼 아주 단순해진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서 빼면 그리고 뒤에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자, 공식 들어가 보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고 K 공식
이따 문제 풀 때 이거 자주 할 거야. 그래서 외워주면 좋다 이거야. 자, 거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91. 이제 푸는 데는 진짜 없을 거야. 그치? 푸는 거는 2차 방정식이니까 알아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